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영국 만체스터 출신, 이제 코끼리라는 명상 힐링 사운드 어플 운영하고 있는 다니엘 주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몇 개월 전 광주 자살 예방센터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바로 우리 어플리케이션이랑 협업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광주 찾아가서 센터장님이랑 센터 다른 분들이랑 만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업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콘텐츠 같이 만들거나 아니면 이런 형태의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 광주 자살 예방센터 찾아가신 분들 위한 좀 무료 우리 어플 쿠폰 주는 거 그런 형태의 협업하기로 했고요. 사실 저 자살 예방에 대한 좀 큰 관심이 있어요. 우리 가족에게도 좀 사실 중요한 이슈입니다. 어떤 좀 안 좋은 역사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오래전부터 사실 좀 우울증에 대한 좀 문제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자살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고, 그리고 광주에 대한 애정도 있습니다. 몇 년 전 친구의 어머니가 빈집 가셨는데 원래 서울에 살다가 좀 바쁘고 아니면 매일매일 친구들이 술 마시자는 그런 거에 있어서 좀 글 쓰려고 바로 서울 도망치려고 했는데 그래서 바로 친구 어머니 빈집에 잠깐 묵고 좀 3개월 동안 좀 광주에 있었으니까 좀 광주에 대한 애정 생겼어요 그때. 출판사 담당자분한테 책을 제안했을 때도 반응은 바로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더라고요. 그 담당자분이 다니엘이랑 안 맞는 주제라고. 다니엘이 원래 친구 많고 이런 저런 많이 하니까 사회생활 좀 넓어서 당연히 외로움이라는 키워드랑 안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근데 사실 인간관계는 그리고 특히 외로움이라는 이슈는 좀 양보다 질의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좀 사실 기자 된 다음에 당연히 정보원들이나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랑 조금 친해져야 하는 그런 맥락이에요. 그래서 갈수록 좀 오래전부터 알던 너무 친한 친구들이랑 자주 못 만나게 되고 갑자기 좀 얕은 관계 많이 생겨나서 갈수록 좀 깊은 관계 없어진다는 그런 문제 생겨나서 갈수록 좀 저도 모르게 외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4년 전 얘기인데 우리 가족에 좀 큰 문제 생겨가지고 오랜만에 좀 효도하러 부모님 집으로 가서 제가 하던 일도 그때 사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 포기하고 오랜만에 좀 생각할 시간 생겨나서 사실 좀 제가 허무하게 살아왔다는 느낌 받았고요. 좀 주변 사람 굉장히 많았는데 근데 너무너무 깊은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갑자기 사실 난 왜 힘들었는지 이제 알고 있구나. 바로 외로웠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외로움에 대한 좀 주제로서 관심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원래 기자 출신이니까 좀 기자로서도 외로움을 제가 겪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이슈로 보기 시작하게 됐어요. 아마 대부분 사람이 아직 모를 수도 있는데 외로움은 이제 사회 이슈예요. 좀 특히 현대화된 사회들에서 지난 20, 30, 40년 동안 좀 외로움 발생률 많이 올라갔었어요. 심하게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이제 좀 충분히 잘 먹고 살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 인간이 원래 좀
작은 뭐 공동체 구성원 되기 위해서 진화된 동물이에요. 예. 예. 우리 예를 들어 제가 100년 전 태어났으면 좀 평생 평생 같은 마을에서 부모님이랑 그리고 뭐 어린 나이 때 뭐 아마 전 아저씨인데 좀 100년 전 태어났으면 이미 뭐 결혼한 지 20년 됐을 그런 맥락이에요. 그리고 뭐 아이 뭐 애들 뭐 4명, 5명, 뭐 10명도 낳고 뭐 한 큰 집에서 사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래서 100년 전 태어났으면 그런 집안에서 살고 일요일마다 뭐 예수님 믿진 않아도 뭐 교회 다녀야 하고 매일 같은 사람들이랑 있고 같은 사람들이랑 일하고 그래서 항상 같은 사람들이랑 작은 공동체 안에 있는 그런 좀 구성원으로 뭐 평생 살고 당연히 소속감 느끼는 거죠. 그 현대 사회에 사는 인간이 좀 소속감 느낄 기회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개인적으로 뭐 외로움 많이 느꼈고 기자로서도 뭐 외로움이 뭐 제 문제뿐만 아니라 뭐 사회 이슈로 보기 시작하게 됐고요. 뭐 한 사람이 외로움 느낀다면 이게 개인의 문제이긴 한데 100만 명이 뭐 외로워지면 이게 사회 문제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계기로 뭐 제가 아는 외로움 그리고 뭐 사회가 겪고 있는 외로움에 대한 좀 솔직히 말해서 짬뽕이에요. 원래 출판사 쪽에서 좀 뭐 개인 스토리 많이 담아있으면 좋겠다, 뭐 이모셔널하게 썼으면 좋겠다.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가면 책 팔린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 기자답게 좀 이 외로움을 사회 이슈로 보는 그런 좀 시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싶었어요. 어쨌든 뭐 결과물은 좀 가운데에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한국 분들이 나 우울하다, 나 외롭다 하긴 한데 근데 상담 받으러 가진 않죠. 이거 진짜 문제 있다는 거 인정하고 싶진 않죠. 너무 뭐 얕게 나 외롭다. 어쩌라고. 뭐 외롭다는 말씀을 쉽게 꺼내는 것보다 사실은 깊이 인정하는 것을 하고 바로 뭐 도움 받으러 아니면 라이프스타일 좀 고쳐야 한다는 그런 것에 대한 좀 인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맞는 말씀이죠. 사실 영국 사람들이 한국인처럼 아니면 사실 미국이랑 비교하면 굉장히 재밌어요. 미국 사람들은 이젠 좀 소위 오버쉐어링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나 너무 우울하다. 나 약 먹고 있다. 나 뭐 이런저런 안 좋은 생각하고 있다. 뭐 너무 쉽게 꺼내는 거예요. 천만 원 때도 뭐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영국 사람은 정반대로 너무 친한 친구들이랑도 좀 모든 이슈를 좀 장난으로 삼는 거예요. 영국은 원래 아이러니 문화 있어요. 그리고 비아냥적인 유머 코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모든 문제를 약간 장난으로 삼는 거예요. 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게 진짜 문제다 인정하고 싶진 않은 그런 맥락이에요. 이제 뭐 한국 사회도 뭐 영국 사회도 그 우울증에 대한 좀 인지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뭐 상담 받으러 가거나 뭐 약 먹거나 뭐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좀 뭐 상담 받거나 뭐 약 먹거나 뭐 어쨌든 도움 받을 수 있는 좀 자신 좀 생긴 것 같아요. 좀 이런 우울증 문제 있다 인정하다 바로 뭐 병원 가서 도움 받으러 가야 한다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이제 근데 외로움에 대한 인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외로움 사실 영국에도 나 외롭다 하면 약간 낙인이 하면 루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외로움이 우울증처럼 그렇게 심각한 맥락 아니라고 보는 그런 이슈도 있어요. 제가 우울증
있다, 너무 힘든다 하면 뭐 상대방한테 좀 동정심 얻을 수도 있는데 안타깝다고 뭐 상담 받으러 가는 거야. 그런 거 있는데 근데 외롭다 하면 너 친구들 많은데 왜 그래 무슨 말씀이냐 뭐 아니면 이상하죠. 예. 좀 원래 문제 있으면 좀 인정하는 게 자체 이게 좋은 것이죠. 예. 이런 문제 있다. 인정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근데 뭐 외로움 같은 경우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 앞에서 나 외롭다 하면 그 상대방 반응이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구나. 예. 아니면 루저다. 예. 특히 어린 나이에. 예. 그래서 한국이든 뭐 영국이든 좀 외로움에 대한 좀 인식이 아직 좀 낮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너무 참신한 스토리죠. 그 외로운 장관. 예. 세계적으로 잘 알려 있는 이슈인데 사실 비극으로부터 나온 일입니다. 2016년 그 브렉시트 국민 투표 바로 앞두고 어떤 브렉시트 반대파 국회의원 조 콕스라는 분이요. 그분이 원래 외로움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뭐그 국회의사당에서 뭐 몇몇 번 뭐 외로움에 대한 좀 그 얘기를 꺼내고 뭐 그 외로움에 대한 캠페인도 하시고 뭐 여러 외로움 관련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어쨌든 그 브렉시트 그 국민 투표 바로 앞두고 어떤 극우파 뭐 테러리스트한테 그 뭐 대낮에 뭐 암살 당하셨는데요. 예. 그래서 원래 노동당 국회의원 굉장히 비극적인 그 뭐 상상도 알 수 없는 일을 겪으셔서 뭐 노동당이든 뭐 보수당이든 모든 뭐 전반적으로 다조 콕스 그 추모하기 위해서 외로움에 대한 위원회 만들고 그다음엔 그 위원회 뭐 제시한 대로 정부가 트리자 메이 총리 그 당시에 트리자 메이 총리가 뭐 외로움 담당할 장관 임명하시게 됐어요. 예. 단순히 말하면 그 외로움 장관이 공동체 특히 그 작은 뭐 지역마다 뭐 타운 뭐 작은 동네마다 뭐 우리 잃어버린 공동체 느낌 뭐 되찾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동네마다 어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그 호주에서 온 컨셉인데 men's sheds이래요. 그러니까 남자들 특히 나이 많으신 남자들 은퇴하는 다음에 좀 할 일 없고 외롭고 친구도 없고 그런 사람들 위한 뭐 공동체 만드는 거예요. 어떤 형태냐면 좀 뭐 그 나이 남자들 대부분 어떤 스킬이 있어요. 어떤 특정한 뭐 예를 들어 뭐 컴퓨터로 수리할 수 있는 거 아니면 뭐랄까 어떤 특정한 뭐 스포츠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서로 그 스킬 공유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그런 기관 만드는 거예요. 어떤 그 은퇴한 남자들 위한 특히 뭐 은퇴한 이 한국에도 그런 문제 크게 있죠. 뭐 5, 6도 그런 그 나이 사람들이 은퇴한 다음에 뭐 할 수 있는 게 없고 이거 뭐 집에서 뭐 크게 뭐 나 더 이상 리스펙 받지 못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 이거 뭐 그 취직하기도 어렵고 비즈니스 해볼까 말까 근데 뭐 돈 충분히 없거나 아니면 뭐 치킨집 하면 뭐 망할 수 있을까 좀 그런 걱정하는데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래서 그 나이 남자는 특히 그 나이 남자는 나 이제 뭐 쓸모없는 인간 되어버렸구나. 이거 친구도 없고 은퇴한 다음에 친구 없죠. 대부분 그 나이 남자들. 그래서 다른 뭐 같은 나이 남자들이랑 좀 친해질 수 있고 스킬 공유해주는 그런
기관. 예. 이게 좋은 예인 것 같아요. 예. 뭐 당연히 많이 예, 느꼈죠. 근데 사실 한국 사회에 대해 뭐 크게 컴플레인 하고 싶진 않아요. 예, 뭐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든가 아니면 뭐 기자로 활동할 때는 좀 사실 인정 꽤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좀, 내가 뭐 배척이나 뭐 나 소외 당했구나 그런 말씀 아예 하고 싶진 않아요. 예, 사실 전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물론 뭐 이 나라에서 사실 타국에 사는 게 예, 뭐 예를 들어 한국 사람이 영국 가서 살면 좀 같은 형태 뭐 힘든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예. 좀 언어 장벽도 있고 당연히 이거 뭐 문화 차이도 많고 그냥 이게 한국의 문제 아니라 그냥 뭐 타국에서 사는 이슈예요. 한국에 대한 이런 하나 뭔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는 우리와 남이 있어요. 예. 예. 아마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좀 더 크게 사람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와 남. 뭐 지역주의 아니면 뭐 학교 관련 거 아니면 뭐 더 크게 보면 좀 국적 관련 것도 너무 뭐 우리와 남 항상 있어요 한국에는. 근데 우리에 들어갈 수 있으면 굉장히 편하죠. 굉장히 행복하죠. 근데 남 되어버리면 좀 어렵죠. 근데 뭐 외국인이어서 뭐 그런 느낌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한국 사람들도 뭐 남 되어버릴 수 있죠 이 사회에서. 하여튼 한국에 살면서 외로움 느낀다면 좀 큰 어떤 특별한 해결책은 없긴 한데 저 원래 술 엄청 좋아하는 편인데 술 좀 먹고 친구들이랑 술 먹고 이게 뭐 좋은 친구랑 뭐 좀 깊은 대화 할 때는 이게 사실 요새 친구 한 명이랑 뭐 치맥하면서 깊은 얘기 나누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 기자 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많은 이 사람들 저 사람들이랑 다 모여서 좀 노는 거 좀 필연적으로 그렇게 살게 되었는데 갈수록 좀 외로워졌어요. 왜냐면 뭐 1,000명이랑 친한 사람이 사실 친구가 없습니다. 그런 거 있어요. 근데 뭐 너무 좋은 친구 4명, 5명 있는 사람이 진짜 뭐 부자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아마 3, 4년 전부터 명상에 대한 관심 갖게 되었는데 뭐 물론 아시다시피 이제 뭐 어플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명상 할수록 좀 외로움, 우울증 좀 해소될 수 완벽통치약은 아니지만 좀 어느 정도까지 해소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명상할 때는 좀 뭐랄까 원래 인간이 특히 뭐 현대화된 사회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 좀 거리감 있을 수 있어요. 거리감 느끼는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명상하면 좀 다른 사람들과 뭐 다른 인간들에 대한 좀 거리감 좀 없어지는 그런 느낌 받는 거예요. 이거 자연이랑도 좀 더 가까워진다는 느낌 있습니다. 좀 세상이 하나다라는 좀 We are the world 이런 느낌 받아들인 거예요. 명상 많이 하면. 좀 웃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도 원래 명상에 대한 좀 회의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뭐 히피들이 하는 거 아니면 불교 신자여야 하나 아니면 지리산 도인 위한 것인가 뭐 근데 해보면 굉장히 평화로운 느낌, 편안한 느낌, 그리고 뭐 인류랑 더 가까워진다는 그런 느낌 알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좀 외로움에 대한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외로움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원하는 뭐 사회관계, 인간관계와 우리 갖고 있는 인간관계에 대한 좀 괴리, 이 괴리로부터 나온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로움이 어떤 사람의 니즈, 다른 사람 니즈보다
클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쉽게 외로워지는 사람이에요, 사실. 예. 항상 다른 인간이랑 뭐 커넥션 느끼고 싶은 그런 욕구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거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예. 그래서 혼자 있는 게 외로움은 아닌데 그 느낌, 그 아픔 자체 외로움이다. 그래서 뭐 외로움을 정의하려면 바로 아픔이라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아티스트라면 뭐 고독함 좋을 수도 있어요. 혼자 있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예, 저도 뭐 혼자 있는 시간 좀 필요하죠. 예, 이게 외로움 아니에요. 예, 혼자 있는 게 아름다울 수 있고, 고독함 아름다울 수도 있고요. 좀 많은 아티스트들이 뭐 고독함을 뭐 사용하고 좀 작품 만들 수 있는, 예, 좀뭐 작품 만들기 위한 뭐 촉매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아름다운 면도 있어요. 근데 뭐 외로움은 느낌이에요. 그 아픔. 그게 좀 다른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외로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고독함이나 뭐 혼자 있는 거. 혼자 있으면서 행복한 사람, 어떤 예를 들어 운둔자, 선택적 운둔자, 아니면 어떤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좀 집중하고 싶은 아티스트라든가 아니면 뭐 사업가 누구나 뭐 그런 분한테 좀 혼자 있는 게 좋고 생산적인 것일 수도 있죠. 예. 외로움이 다른 맥락이에요. 외로움이 아픔이요. 예. 그래서 정의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럼 외로움이 좋을 수 있다. 외로움이 뭐 아티스트한테 좋은 영향 뭐 끼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사실 정의에 대한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여러 있습니다. 뭐 혼자인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명상입니다. 뭐 당연히 혼자 있고 외로움 느끼는 분들을 위한 명상 세션이고, 그리고 뭐 그 기본 명상에도 뭐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상하는 것 자체 외로운 사람한테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뭐 경험상으로 느낀 부분인데, 그래서 7가지 뭐 기본 명상 이 섹션에서 이 명상 수업 들어보시면 좋고, 그리고 사회 불안이라는 코스도 있어요. 사회 불안 사실 외로우면 당연히 사회로부터 다른 인간들로부터 좀 뭐 덧난, 어긋난 어떤 느낌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랑 외로울수록 갈수록 좀 사람들이랑 좀 친해지는 거, 좀 잘 소통하는 것에 대한 좀 결핍, 부족함 있을 수 있으니까. 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뭐 불안 느낄 때, 뭐 말해도 이런 샤이니스라든가 아니면 좀 불안정적인 그런 느낌 극복하기 위해서 매우 도움되는 코스라고 생각하고, 원래 외로움에 대한 악순환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저도 뭐 경험상 뭐 외로울수록 다른 사람들이랑 좀 소통하기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좀 뭐 그 사람의 의도와 생각 좀 안 좋게 좀 뭐 안 좋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있어요. 저 사람이 저에 대한 뭐 안 좋은 생각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 사람이 나 좀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그런 오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좀 불안하고 아니면 뭐 그런 anxiety 같은 거 느낄 때 사회생활 더 어려워지고 갈수록 더욱더 외로울 수 있는 그런 문제 있습니다. 바로 악순환이요. 그래서 악순환을 깨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렇기 위해서 좀 사회 불안에 대한 코스도 올렸습니다. 사회 불안 코스는 뭐 여러 면에서 뭐 사회 불안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근데 외로운 사람한테 좀 사회 불안 극복하는 게
좀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하니까 외로운 사람이라면 뭐 다른 사람들이랑 좀 다시 뭐 커넥트 뭐 제대로 커넥트 해주기 위해서 좀 유익한 코스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게 그냥 개인 뭐 취향인데 우리 어플에서 그 에시 제인이라는 사실 영국인 음악인인데 The Healing이라는 음악 곡 만드셨는데 사실 그 노래 자체 좀 아름답고 그 제목 그대로 힐링 주는 음악이라고 보고 들어보면 좀 안아주는 그런 느낌 받는 거예요. 예, 좀 허그 받는다는 느낌 주는 음악이어서 좀 외롭거나 아니면 슬프거나 뭐 어떤 안 좋은 여러 안 좋은 감정 느낄 때 뭐 바로 들어볼 수 있는 좋은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네, 당연히 사람들이 더 외로워질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살고 있는 이 극현대화된 세상에는 좀 모든 것이 편리성 위에 개발된 것 같아요. 예. 뭐 카페에 가서 어떤 기계에서 좀 뭐 카페 라떼 뭐 사이즈 뭐 그거 다 뭐 컴퓨터로 뭐 주문하는 거죠. 예. 아니면 어플로 이거저거 주문하는 거고 택시 타면 좀 그 기사님이 좀 말씀하지 않고 뭐 원래 그 10년이나 뭐 20년 전 그 레스토랑 들어가서 아마 체인 아니었을 것 같아요. 뭐 할머니 하신 레스토랑 들어가서 너무 뭐 착하게 뭐 대접하시고 뭐 서비스도 주시고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갈수록 모든 것이 좀 크게 좀 무정하게 되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인 카페도 뭐 체인 레스토랑도 좀 굉장히 무정한 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본주의적인 경제적인 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이긴 한데 근데 뭐 어떤 면에서도 비인간적인 부분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뭐 온라인 문화도 뭐 계속 깊어지는 것 같아요. 원래 그 SNS 같은 것이 좀 이미 외로운 사람한테 굉장히 좋을 수도 있어요. 그 새로운 세상 뭐 열어주는 그 SNS인데 근데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원래 대면식으로 돌아가는 것들 이제 비대면으로 옮기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그 사람들이랑 얘기하다가 해결하는 이슈 이제 뭐 다 온라인으로 아니면 뭐 원래 뭐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거보다 이제 뭐 카카오톡 메시지 주고받는 걸로 해결되는 물론 편리한데 근데 인간이 다른 인간이랑 눈 마주치고 토닥토닥하거나 뭐 악수하거나 뭐 이 터치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인간이랑 눈 마주치면 어떤 뉘앙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저 사람이 좀 놀고 있구나 아니면 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구나 아니면 어떤 뭐 여러 뭐 감정 볼 수 있는 거죠. 뭐 사람의 얼굴 보면 근데 뭐 이제 그 모든 거 뭐 메신저로 뭐 이메일로 뭐 이 방향으로 가면 좀 인간에 대한 이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 면에서 뭐 미래에 대한 걱정하고 있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 그러니까 원래 공동체는 뭐 선천적인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 뭐 100년 전 제가 태어났으면 좀 우리 가족이랑 뭐 평생 같이 살고 같은 일을 하고 뭐 교회 다니고 뭐 좀 한 작은 사회 안에 중요한 구성원
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이젠 완전히 다른 맥락이에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특히 대도시 사는 사람이라면 좀 혼자 살고 좀 종교 없고 좀 가족이랑 멀리 만 킬로 정도 떨어진 곳에 있고 좀 프리랜서 삶을 지니고 사실 좀 소속 거의 없어요. 예,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좀 공동체 다시 만들어야. 예, 공동체는 원래 있었던 것인데 좀 아무리 싫어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럼 공동체도 부담되는, 사실 부담되는 존재이긴 하지만 필수예요. 예,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21세기에 사는 인간이 공동체 일부러 만들어야 구축해야 한다는 그 도리 있습니다. 왜? 외로운 친구들이요. 오케이. 외로운 친구들이요. SNS에 한번 로그 아웃 해보시고 움직여 보세요. 어쨌든 완전 3점포로 빠졌죠. 죄송합니다. 스킵 해도 돼? 아니 컷 해도 돼? 오케이. 외로움으로 삼행시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움직여 보세요. 아유.